갑자기 정봉주 막말 이게 거의 핵폭탄급입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핵폭탄을 던진 정봉주 의원 또 사과를 했습니다. 목함 경품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공개적인 선거 운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하신 두 분의 피해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진위 논란에 대해서는 발언 이후에 목함질의 사고를 당한 아픔 경험이 있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다면서 하지만 당시 사고를 당한 김정원 상사와 또 하재현 전 하사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서 직접적인 사과는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피해 용사에게 직접 사과한 듯한 표현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심려를 끼치고 상처를 드렸다면서 다시 한번 두 피해 용사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찰들 인정하고 자숙하겠다. 당분간 공개적인 선거 운동은 중단하고 유튜브 등 일체의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워낙 언론에도 노출이 많이 됐던 인물이고 사실 그동안에도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봐도 사실 이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공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러지지 않은 건지 사실 좀 의아스럽고요. 친명계 인사니까 아무래도 그냥 좀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이 된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화를 자처했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공천이라는 5글자 그럴듯한 표현으로 국민들을 속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 공천은커녕 시스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사천이었다. 파동이었다. 이런 논란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요. 먼저 이 정봉주 씨가 지금 이 했다는 오늘 아침에 제 2차 사과문을 보면은 이게 대개 이렇게 일이 전개가 되는데요. 작은 거짓말을 덮으려면은 큰 거짓말이 필요하고 큰 거짓말을 덮으려면은 그거보다도 두세 배 더 넓은 거짓말을 갖다 덮어야만 그게 덮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확대가 되는데 이 정봉주 씨가 지금 오늘 내놓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신뢰성이 없고 얼마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인가를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선상으로 사과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과를 드린 당사자는 이종명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맞습니다.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종명 목함 지뢰 사건은 2000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전. 그리고 김정원 상사, 하재현 상사 이 목함 지뢰 사건은 20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15년 뒤. 그리고 정봉주의 이 문제적 발언은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봉주가 2017년에 이런 막말을 쏟으면서 그거를 그 당시 기점으로 17년 전의 일을 얘기했겠습니까? 2년 전 일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구실을 대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김정원 상사하고 하재현 하사의 연락처를 구하지 몰라서. 못해서 사과를 못했다 그러는데 아니 전직 국회의원이 이 두 사람의 연락처를 몰라요? 국방부 대변인실에 전화를 걸려서 내가 사과하려다 한다 그러면은 아마 득달같이 전화번호 다 얘기해주고 현재 어딘지 다 알려줬을 겁니다. 영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 전화로 하기보다는 이 정도 막말이면은 그러니까 목발 경품 목발 경품 이건 말이죠. 경품이라는 건 좋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걸 주는 게 이 경품인 겁니다. 이 세상에 전 세계 어느 곳에 목발을 갖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성성한 2달을 갖고 싶은 거지. 이건 뭐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느냐. 선물을 딱 내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겠어. 너 요즘 기분이 영 꿀꿀해가지고 이 세상 그만 살고 싶다며 내 선물 보낼 테니까 열어봐. 딱 열어봤더니 목매달 수 있는 밧줄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조롱을 해도 유분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 이거의 제목을 뽑을 수 있는 건데요.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유튜브 일체 방송활동도 중단하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 무슨 유튜브를 하든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만 그 앞에 공개적인 선거 운동을 중단한다. 이 표현이 말이죠. 네. 뭐 조용히 암암리에 조직원들만 동원해서 선거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그래도 강북을 유권자들을 본인이 우습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도 당선 자신이 있다는 건지 네. 정말 강북을 유권자들을 뭘로 보고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런데 선거 운동 중단 이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의 공분의 그 정도로 봤을 때는 당장 후보를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그 말은 하지 않고 눈치를 보겠다는 건지 당 지도부하고 계속 뭔가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상식적인 사람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당장 김정은 상사, 하재헌 중사 두 분을 찾아가서 사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 같은데 그건 하지 않고 엉뚱하게 선거운동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뭔가 사과를 한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서 또 이렇게 거듭 사과를 하고 있는. 네, 거기서 모양새입니다. 이제 자기가 그 사과를 한 건 맞고 네. 그 사과를 한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 이종명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종명 전 예, 의원이었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조계정 관련해서 비하 발언을 했던 사실도 지금 드러나서 지금 막말과 욕설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2015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자는 김정은 집단이다라면서 대한민국 심장부 종로에 똑같은 집단이 지금 따리를 끌고 있다. 이것이 조계종의 현 주소다라고 또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정봉주 후보의 발언은 정도를 한참 넘었다. 또 가장 최근인 올 1월에 어제 저희가 언급을 했던 발언이죠.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국민들을 향해 벌레가 많이 들어왔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벌레 막말을 한 사실도 좀 드러났고요. 또 2013년 재보궐선거쯤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지목하면서 또 저급한 욕설을 퍼부었고 2021년에는 저희가 어제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서도 욕설을 했던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조계종은 북한 김정은 집단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신도를 넘어뜨려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돼서 또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런 이력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정말 까도 끝없이 쏟아져 나온다. 댓글을 보다가도 욕설이 튀어나오는 정 후보의 반복적 분노 노출을 보고 있자니 국민의 대표가 되기 전에 인격적 수양을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주호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욕설이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국민을 유권자를 어떻게 벌레라고 칭할 수 있느냐. 심지어 불교 신도들을 향해서도 서슬퍼런 모습으로 욕설을 한 것도 모자라서 내 얼굴 쳐다본 인간들 각오하라. 이런 식의 겁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막말 대장경 수준이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사실 이런 언행들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친명이라는 이유로 공천권까지 쥐어준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욕설 전례로 막말꾼을 도저히 거를 수 없었던 것이냐. 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직을 내려놓고 국민께 먼저 사과해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이런 발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어떤 경우에는 손발이 떨리시는 저희 시청자도 계실 겁니다. 특히 전방부대에서 군 경험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그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이 발목주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커다란 스트레스였고 발목주례로 인한 우리 전우들의 사고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걸 아시는 분들은 천인이 공노할 발언을 맞습니다. 정봉주의 입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생각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특히 정봉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질에.
아니 그 예. 발목질을 어떻게 멋진 거 있잖아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 입은 분들, 군인들, 경찰관들, 소방관들 그리고 요즘 의료 사태가 지금 어떻게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환자 곁을 지금 묵묵히 지키고 계시는 하얀 가운을 입으신 의료진까지 저는 거론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막말을 하는 인간들은 정말 폐륜적 발언을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봉주 알아봤더니 군대도 안 갔다 왔더라고요. 군대 미필자입니다. 근데 군대 미필자가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런지 발목질을 어떻게 감히 멋진 거 있잖아요. 경품으로 내걸겠다는 얘기를 하겠는지 거기다가 유권자를 바퀴벌레 비유를 하지를 않나 안철수 의원을 병신이라고 하지를 않나 금태섭 의원을 죽여버리겠다 뭐 교도소 폭력 조직이 다 내 나와바리다 이런 얘기를 한 인간이 바로 정봉주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을 향해서 김정은 같은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평양에 있는 김여정이 와서 정봉주한테 엎드려서 오빠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을 할 것만 같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상인 그런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것은 말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정봉주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맥락 있는 생각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사람은 특히 그 운동권 시절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휴정선에서의 그 남북 안보 대치 거기에서 이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을 못마땅하게 보는 거고 그걸 조롱하고 싶은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많은 세월이 지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재헌 중사 쪽에서는 세월이 잘못을 없애지는 않는다.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잘못한 게 없어지진 않는다.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김정은 상사도 저희들 누구도 사과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혼비백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정봉주 후보 막말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윤리감찰단이 착수를 했으니까 지켜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시로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했으니까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공천이 취소가 된다면 그 공천 취소의 가능성이 있냐 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윤리감찰단에서 여러 가지 고도의 정무적 판단과 발언의 진위 내용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의 수용 여부 언론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공천이 취소될 경우에 박용진 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의 파악과 판단을 지금 하지 않아서 답변이 제한적이다. 현재의 모든 판단의 시작과 기준은 총선 승리에 있다는 점만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안규백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만약에 공천이 취소된다면 제3인물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3인물이 가는 게 원칙인데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 공천이 취소가 된다면 박용진 의원이 공천받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네, 그 점이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지금 하나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이 재심을 이미 청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에게 승계하는 문제 이것을 아마 여러 옵션 중에 하나로 만지작거리고는 있을 텐데 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말이죠. 입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잠시 뒤에 우리 배소변 앵커께서 오늘을 이제 방금 전에 그 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봉주에게 그냥 후보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박용진 후보에게 이 후보의 이 후보 공천권을 이제 승계해 주는 것.
그러니까 박용진에게 순서가 돌아가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안규백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3의 인물에게 전략 공천을 주는 것. 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예. 지금 안규백 얘기로는 세 번째 안을 가장 그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정봉주의 이런 막말 파동 이게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30석이 날아간다. 뭐 20석이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거의 선례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든 주워 담아야 되는데 아무튼 난리가 났다. 이 말 뭐 이상 이하도 아닌데 아무튼 안규백 얘기 따로 있죠. 네. 그다음에 이재명 얘기 따로 있죠. 감찰 단장 얘기 따로 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경황이 없어가지고 아마 내부적으로 뭐 충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규백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지금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윤리감찰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윤리감찰단 조사에 착수됐다는 보도는 오보다라는 게 이 예. 대표의 입장인 건데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오늘 대전 중구 현장 기자회견에서 네.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없다. 아. 지도부에서 윤리감찰 지시했다는 것은 오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드린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이제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당 윤리감찰단 조사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 지시로 착수했으니 지켜봐달라라고 말한 바가 있지만 이것을 부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정치인이란 모든 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와도 임금이 책임진다면서 안타깝지만 정치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면서도 윤리 감찰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어디든 이렇게 좀 비유를 자꾸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강물의 앞물결과 뒷물결이 어떻다느니 뭐 새싹을 어떻게 한다느니 새 술은 뭐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느니 뭐 성경을 인용할 때도 있고 중국 네. 고사를 인용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와도 임금이 책임진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하나 물읍시다. 네. 정봉주가 막말해서 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러면 당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입니까? 비유를 한다면 정확하게 비유를 당신이 만약 했다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기근이 들면 임금이 책임진다? 민주당 내에서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봉주가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의 총체적인 책임은 민주당에서 최고 우두머리인 이재명 대표가 져야죠.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는 건 뭡니까? 물러나는 것이지. 그런 뜻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렇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한 얘기를 맥락을 탁탁탁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각하다.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짚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좌충 우들하고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뜨거운 감자를 놓고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고 별의별 얘기가 다 오고 가고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복잡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뭐가 복잡합니까? 그냥 우리 막 이제 기자 생활 시작한 기자한테 야 좀 구글 좀 찾아봐. 네이버 좀 찾아봐. 그럼 1시간 이내에 정봉주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말 다 나옵니다. 다 지금 있어요. 뭐 따로 조사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재명 대표의 말인즉슨 감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정봉주를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그것을 뭐 윤리위원회를 동원을 해가지고 시간을 잡아놓고 뭐 일주일 조사를 하겠다는 이렇게 할 사안은 아니다. 누구한테 돈을 받고 주고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정봉주가 했던 발언과 그 영상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그거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시를 안 했다 하는데
하련 이런 감찰에 관한 것이 윤리 감찰에 관한 것이 당 대표의 지시 사항인지 선거대책위원장의 지시 사항인지 또 지시를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윤리위원회, 감찰위원회 자체적인 그런 자정 능력의 기능은 전혀 없는 건지 이제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의 속뜻은 정봉주의 거취 문제에 관해서는 차후에 밝히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봉주를 살려놓겠다 또는 정봉주를 죽이겠다. 거기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놓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당 지도부가 일단 이럴 때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다. 예, 그게 이제 감찰을 한다는 말고 엇비슷해질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 확인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 석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이 책임진다라는 그 발언에 대해서 댓글을 좀 보니까 유체 이탈 화법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런 네. 댓글들이 좀 있네요. 그리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동작구 지원 유세 현장에서 정 전 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 한 분이 과거 아주 오래전에 특정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에 사과했다. 영상도 즉각적으로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어제는 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세월이 흘렀다고 잘못이 그 세월과 함께 사라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점도 덧붙여 드리고요. 이제 민주당의 공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네. 할 얘기가 예.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이제 제가 얘기를 좀 네.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재명이 얘기했으니까 그 말을 제가 그대로 따라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 했는데 저도 물론 뭐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그 세월이라는 두 글자를 썼으니까 우리 곁에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세월호 참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4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14년. 정봉주의 막말 파문은 201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세월 얘기를 꺼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그리고 자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은 가령 정봉주의 막말이 리스크라고 할지인데 이 관리하는 대원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인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각적인 사죄. 당 차원에서 정봉주 개인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조건 없는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정봉주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얘기를 거기다 끄집어내요. 자꾸만. 이게 저는 하지하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지도부는 이 리스크를 속전속결로 해결할 마음이 1도 없어 보입니다. 왜? 즉각적인 사죄를 하지 않고 있죠. 조건 없는 사죄가 아니죠. 그리고 입만 열면 장봉주 얘기를 하면서 장해찬 욕하고 장봉주 얘기하면서 뭐 누구 욕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앞서 언급해드린 그 조계종을 또 막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문을 2016년에 추가로 보냈는데 직간접적으로 불편함을 느낀 분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라고 사과문을 보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과라기보다는 유감이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던 거죠. 네. 네.